첫 번째 질문으로 최근 발의된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뭔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설명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미국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사를 위한 법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 진짜 그 전통 금융의 원화 자체에 대한 수요는 네, 안녕하세요. 코인언어원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더목난입니다. 오늘은 블록미디어 박현재 기자님을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록미디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제 블록체인이 원래 백엔드 기술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고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열심히 이 글을 쓰고 있는 박현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암호화폐 패권을 쥐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내, 해외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 질문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최근 발의된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뭔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설명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니어스 액트는 쉽게 말하면 그 지니어스의 S가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하거든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이제 합법화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사들을 키우겠다,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원에서 발의됐고 압도적인 이제 그 표결을 얻어가지고 곧 이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별도의 그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전에는 코인을 이제 증권으로 봐야 되냐, 상품으로 봐야 되냐 해서 SEC 주관이냐, CFTC 주관이냐 해서 허구한달 싸우니까 그냥 기다렸다가는 이제 돈 되는 거 다 놓치게 생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서클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 중에 서클이 제일 큰데, 이제 서클을 이제 필두로 해서 미국 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잡아야겠다 해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를 빠르게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제가 알기 화두되는 건 이 법안 발의 자체가 현재 그 미국채 때문에 이걸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거랑도 맞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랑 1대1로 그 가치가 연동되는 패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패깅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한테 1달러를 주면 그대로 1USDC를 줘야 되고, 저한테 1USDC를 가져오시면 그대로 1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담보금인데, 담보금으로 서클사가 지금 미국채를 거의 500억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체 미국채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양이긴 하지만, 시장이 점점 커지고 글로벌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 달러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미국채 수요가 커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8월 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 가까이 되는 이제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아예 국채를 안 사주기 시작했고, 일본은 국채 사는 걸 줄이고 있고, 이제 그 전에 국채들은 다른 나라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관세 때문에 상황도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법안의 메인 핵심은 너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건 좋은데 대신 무조건적으로 미국 국채로 보유해라, 혹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라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뭐 원화나 뭐 달러 갖고 있을 바에 당연히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서클사나 테더사나,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채의 유입이 엄청 끌어당겨지지 않을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총 합치면은 2천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시총이 한 10배 커져야지 지금의 이제 2조 달러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이거를 발의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법안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테더가 지금 시총이 거의 1,600억 달러 정도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더도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 9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테더사는 그 본사가 홍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미국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사를 위한 법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서클이 좀 더 커지고 테더의 그 지분도 좀 가져오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 본래 철학적인 탈중화와 멀어지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감은 없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그 이상 자체가 탈중앙화, 그 매개체가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목표도 있습니다. 그 매스 어둠션이라는 목표도 있거든요. 루나 테라 사태 모두
아시잖아요. 알고리즘으로 패깅을 유지해서 UST의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거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다들 가격 오르니까 그러려니 했던 거죠. 사실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란 산업 특성상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정말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라 자체의 시총이 정말 커지게 됐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제도가 그 미비했기 때문에 담보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리스크를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하다. 그렇지만 수익을 많이 준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진짜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제도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니어스 X 자체는 투자자 보호랑 신뢰 가능한 구조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달러와 연결돼 있으니까 웹2와 웹3를 이어주는 매개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는 불가피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탈중앙화의 철학은 중요하지만 진짜 블록체인의 매스 어둉션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 법안의 최대수의 기업으로 최근 이제 서클이라는 기업이 부상하고 있는데 테더를 제치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중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서클 기업은 뭐고 테더 기업은 뭐고 그 기업의 좀 차이점과 이런 것들도 설명이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더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테더의 준비금은 1,400억 달러. 그리고 서클의 준비금은 약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테더는 14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홍콩에 이제 그 법인을 두고 있고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때 그때 발맞춰서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먼저 누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이고 18년부터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더 살펴보시면 서클은 코인베이스랑 매출을 2대2 그러니까 5대5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고려하셨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서클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홍콩 기업을 밀어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USDC를 발행한 서클의 플레이를 보시면 비자나 뭐 아마존이나 이렇게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 페이먼트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던가 그런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클이 이제 준비금은 적지만 그 유통량 자체가 테더를 뛰어넘은 적도 있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친제도, 친규제인 그 서클이 미국에 진짜 파워를 얻고 앞으로 맹성장을 한다, 맹추격을 한다 하면 이제 진짜 테더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장악력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 세계적인 통화 주권에 대한 우려가 없을까요? 사실 이제 통화 주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두 회사의 담보금을 합하면 2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준비 보유고가 4천억 달러예요. 사실상 그냥 이미 나라 수준의 그런 달러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더 편리한 그 페이먼트 서비스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쪽을 이미 장악을 해버렸고 그럼 앞으로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도 그 수요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고 그 구축을 해서 그런 걸 방어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늦었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한국 사람들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 진짜 그 전통 금융의 원화 자체에 대한 수요는 진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뭐 이렇게 되게 지금 아직도 어리둥절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심각하다는 걸 심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시장이 많이 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게 최근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 나 오늘 테더 1,000개 바이낸스로 보냈는데 그거 약간 없어져서 잘못 보내서 주소 이러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빨리 그거 빨리 업비트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그거 말해 그 테더 빨리 1,000개 찾아야지. 그러니까 40, 50대 되는 아주머님들이 테더를 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대단한데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통화 주권의 우려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마치 이런 거죠. 그 철수가 업비트에서 100 USDT를 사면은 우리가 100 USDT를 그냥 샀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미국 국채를 우리가 100달러치 사줬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말입니다. 자, 왜 네. 그러냐면 100 USDT의 테더를 우리가 보유함과 동시에 테더사는 골라야 되잖아요. 테더사랑 서클은 자, 내가 이걸 달러로 가지고 있을 건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을 건지. 그러면 테더사나 서클은 당연히 그 미국 국채를 사겠죠. 수익률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업비트 거래소에서 USDT를 사는 순간 우리는 미국 국채를 사주는 꼴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전 세계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 이게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좀 이런 말 드리면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원화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달러 강세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투자자 관점이니까 저는 네. 그래서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장으로서 좀 많은 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한국 분들은 유독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고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한국 내에서 결제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금융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만약에 어디 보낼 때 카카오페이로 그냥 보내면 순식간에 가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 단위로 글로벌 단위로 가게 되면 정말 말이 달라지거든요. 미국에서는 사실 뭐 주말만 돼도 송금이 잘 안 되는 게 일상다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USDT를 이용해서 그냥 결제 딱 누르면 24시간 연중 무휴로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수수료도 심지어 별로 들지도 않아요. 제가 송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바로 제가 가죠. 이제 송금을 해도 제가 뭐 저기 베트남에 하든 뭐 남극 기지에 있는 사람 지갑을 보내든 항상 수수료도 똑같이 뭐 100원도 안 드는 수준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심지어 무역 대금 15%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사실 저희 한국에서 사는 저희 한국인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대문 쪽은 이미 진짜 뭐 심각하게 말하면 80~90%래요. 그러니까요. 그 대금 치르는 게. 명동에 있는 외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환전을 한다는 것까지 들어보면 이게 진짜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고 한국도 머지않아 이제 그 편리함을 느끼게 되면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좀 더 좀 무서운 얘기 저 해드리면은 에이 그래도 또 어차피 USDT 보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또 우리 원화로 바꾸잖아. 결국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달러로 지불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때 원화가 되는 거니까 에이 우리가 그냥 미국채 들고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원적으로 여기서 되게 무서운 얘기 중 하나가 해외 비자 카드나 여러 카드 회사들이 테더로 연동시켜 가지고 지금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통한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다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 제가 거래소랑 연결해 놓잖아요. 바이비트나 뭐 바이낸스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로 보내지 않고 거래소에 예치돼 있는 테더로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환율을 계산돼 가지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누가 원화를 가지고 있겠어요. 원화 가치는 계속 박살나는데. 그쵸. 이게 근데 그럼 그렇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우리나라는 바보냐? 그거 다 막아버려가지고 다 불법으로 때려버려라.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뭐 트럼프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너네 관세 50%? 잘 보이라 했지. 너네 관세 50%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그쵸. 뺏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진전을 시켜야지. 그냥 이 어영부영 이렇게 있다가 통화 주권 날아간다고 봐요. 저는 심각하게 봤을 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빠르게 받아들인 두바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그걸 바탕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산업 자체가. 근데 여기에 이제 고립되게 돼버리면 저희 통화 주권도 못 지키고 그런 산업 성장의 그 빛도 못 보고 그냥 진짜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외에 주목할 정책 이슈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코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어떤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더 마지막에 나오긴 했지만 클래리티 액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디파이에 대한 규제까지 풀겠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디파이 법까지 풀어서 이제 진짜 그 디파이조차도 그 블록체인에서만 이루어지는 디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규제 안에 들어오고 커질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이 탈중앙화 되는 거라고 보시면
그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제 솔라나나 뭐 XRP나 뭐 이런 이더리움까지 이제 ETF까지 허용이 된다면 그 글로벌 단위의 메인 자금들이 들어오면 진짜 알트장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트럼프는 어떤 점을 노리고 전략 자산을 알트코인까지 생각하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이제 확실히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친 암호화폐 대통령 노선을 이미 정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만 잘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사실 USDT나 USDC 같은 게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독립된 무언가가 아니라 그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해서 그 USDT가 발행이 되고 그다음 이더리움 체인을 통해서 저희 지갑 사이에서 이제 보내고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더리움이 빠질 수 없는 존재인 거는 정말 자명한 사실입니다. 블록체인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래서 그 국가 기관들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제도권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블록체인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런 이해가 이제 시작이 될수록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메인넷 체인들이 기초 자산으로 편입되기 시작하고 진짜 진정한 블록체인의 메소드 옵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트럼프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또 선거용 발언 멘트도 그렇고 이게 그 한간에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야, 저거 그러면 오케이 인정하겠어. 트럼프 집권에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이미 센 줄도 알았고 트럼프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10% 떨어지고 10%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하겠는데 야, 그러면 트럼프 끝나면은 암호화폐 뭐 끝나는 거 아니야?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기자님 생각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맞아 망한다. 두 번째 아니다.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은 발전한다.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이제 가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런 개개인적이나 기관 자체에서 흔들리는 것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자산이 들어왔고, 그다음 미국 상장사들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 글로벌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제 ETF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유하거나 이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참여자들 자체가 많아질수록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변동성은 지금 어느 때보다 낮거든요.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뭐 정치인 한 명이 발언하면 뭐 50%가 날아가는 일도 허다했거든요. 근데 지금 불장만 보시더라도 하루에 20%씩 움직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이유도 찾아보시면 반감기가 왔던 것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루에 460개 정도가 매일 신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10년 이상 비트코인이 움직인 적 없는 지갑들의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계산하는 걸 이제 고대 공급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트코인 양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560개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상 하루에 100개 비트코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ETF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나 상장사들이 보유하는 ETF 개수, 그 비트코인의 개수 이런 걸 따져 보시면 그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늘어나고 공급 쇼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그런 변동성, 그게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면 비트코인이 뭐 정말 막 폭락하고 이런 것 자체는 물론 줄어들 수는 있겠죠. 매크로적 관점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걸 사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전 같은 그런 심각한 변동성은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정치적 무기로 더 활용을 잘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더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미국 선거인데 선거에 자금을 대는 곳에 거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암호화폐 산업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끝나고 다음 대통령 후보도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이제 지금 와서 갑자기 암호화폐는 사기다, 비트코인 ETF 그냥 SEC 아래로 넣어버리고 이거 증권해서 그냥 상폐시켜야 된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뽑힐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이제 약간 반
암호화폐적인 발언이나 이런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퀘스천 마크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임기 내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는 정책을 펼칠 거고 기업들도 많이 살 거고 미국조차도 더 많이 보유할 건데 갑자기 그 미국이 주도한 산업을 이 사람이 미친 것도 아니고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또한 이제 그런 일들은 없을 거다라는 것에도 되게 공감이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제도적 움직임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 그리고 국내에도 이에 따른 영향들을 기업이나 기관들이 받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상장사들이 5월 달에 112개가 있었고 그들이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7월 달에 조사를 한 번 더 해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이 142개로 늘었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도 10% 이상 늘었다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나 시장 심리에서는 기관들이나 이제 국가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 움직임 하에서는 비트코인은 정말 안전해지고 구조적으로 이제 디지털 금이 거의 다 되었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친암호화폐적인 이제 정책들을 밀고 있다 보니까 한 그 법무법인 특히 크립토 법무법인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이제 상장사에서도 비트코인 트레저리에 대한 그런 문의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기업들 중에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게 450개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미국에 비하면 정말 하잘것없이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문이 열린다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쇄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기준 제도적으로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못 사는 거지. 저도 이제 그 대표님들 만나고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 만나면은 비트코인을 되게 사고 싶다고 한 니즈가 되게 강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저는 그 은행권에서 그 강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은 15억을 간다라는 책을 써놨었는데 그 책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그런 금융권에서 이제 그 오퍼가 오는데 이전에 한 10번 왔다면은 그런 캐스팅이 지금은 한 10배 증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고액 자산가들 모아놓고 강연 한번 해주세요. 저희 기업 임원들 모셔가지고 강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보다 지금 문만 열어준다면은 엄청난 자금들이 맞습니다. 한국도와 네.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또 아시겠지만은 한국 리테일이 해외에서 무시 못하는 리테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는 이제 한국 재단들이 한국에만 상장하면은 끝났다 게임라고 할 정도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쵸. 이제 한국에서도 진짜 암호화폐 이제 제도권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다들 준비돼 있거든요. 지금 요입 당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의 회계 처리할 때 가상자산 가지고 있으면 전부 공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이제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진짜 주춤했었거든요.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진짜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크립토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거의 180도 가까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소에서 그 법인 계좌를 열 수 있는 것도 지금 거의 이제 확정됐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유하는 게 허용되거나 한다면 진짜 이제 한국 시장이 더욱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에 관련된 이제 제도적인 이제 움직임이나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2부에서는 이제 국내에 좀 관해 가지고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